자, 그동안 김영란법이 국회의원들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금품등 수수금지, 이해충돌 방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쪽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잉입법이라든지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브로커의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더치페이법이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안을 처음에 발의했던 김영란 전 위원장, 오늘 촌철살인 같은 얘기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반쪽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떤 이유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원안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게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원안의 이름을 보면 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분명 이번에 부정청탁 금지는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지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저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 저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은 구멍을 만들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쪽짜리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 김영란 전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선출직이 브로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구멍 중에 하나가 국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그러니까 뭐 지역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민원으로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뭔가를 그걸 들어줄 경우에 이거는 어떤 뭐 뇌물수수라든지 부정청탁이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한 민원 해결이기 때문에 전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꼭 돈을 받아야지만, 꼭 예. 뭔가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아야지만 이게 문제가 있고 다른 뭔가를 들어줬을 때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주고 뭔가를 받았을 때는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거는 김영란법의 원한 취지와는 다르다. 이런 게 예. 김영란 전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언론인 포함된 거에 대해서 위헌 여부 가려달라 이런 헌법 소원이 제기돼 있긴 한데 여성원 변호사 아까 김영란 전 위원장은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세요? 글쎄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변협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예. 평가될 것 같은데 이 사립학교나 언론이 포함된 것은 아마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명백히 위헌이다 합헌이다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다음 명백히 위헌인 조항이 있죠. 자기나 배우자가 돈을 받았을 때 네. 이 신고하게 하는 의무 조항. 이것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하는 신고하게 하는. 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사고 내놓고 신고 안 한 걸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조항이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김영란 오늘 전 위원장이 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지금 브로커가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도 돈을 받고 하면 그것도 역시 뇌물죄로 처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 전 위원장은 순전히 김영란법이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인 양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형법의 정신이나 딴 법과 좀 충돌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위헌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과거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처음에 이 법을 통과시킨 날 개구멍을 만들었다. 국회의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개구멍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네. 아마 국민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던데 네.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법 개정을 다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란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얘기한 것에서 핵심이 이른바 어떤 고충 처리, 민원 처리라고 하는 사실 국회의원의 민원과 부정청탁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고 여기
어디 특채를 하는데 네. 본인이 뭐 거기서 거부당했다. 억울하다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 얘기가 청탁이 될 건지 민원이 될 건지는 보기 나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알아봐 주는 것은 부정청탁에서 빼버렸는데 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그 중대한 법의 구멍이다라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또한 법의 세 축 중에 중요한 한 축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아예 무더기로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이해충돌 방지야말로 가령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공직자가 자신이 소관한 상임이나 소관 부처 업무에 해당되는 어떤 입찰을 주는 공사에 이것을 발주하는 업무에 해당되면은 그것이 법률적으로 법관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또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응찰하지 못하도록 네. 이런 어떤 충돌 회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더기로 빠져 있다. 예. 그래서 이 법이 내가 생각한 당초와는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돼 있다. 예.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김영란 전 위원장이 더치페이법, 이 김영란법 본인의 이름이 붙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심적 부담감이 있는지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먹은 거는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물론 가족들한테 뭐 밥을 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해관계자, 내가 일관계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만났을 때는 자기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면 이런 부분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직 정서상 연장자가 밥값을 내고 또 좀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밥값을 내고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정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천상철 차장 밥값을 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